자, 가에 대한 설명 무엇일까요? 평양에 새로 부임한, 그러니까 일단 평양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지금 조선시대인데요. 새로 부임한 누구를 환영하는 모습을 묘사한 연회도다.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도 불렸는데 종 2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임명됐다. 예, 감사하면은 감사나리 하면서 이런 그 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도지사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급 관리가 임명이 됐었겠죠. 그래서 감사 실제 명칭은 이제 관찰사였습니다. 이제 줄여서 감사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경기감사, 평양감사, 충청감사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관찰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되겠죠. 지방관리지만 참 높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간관으로서 간쟁과 봉박을 담당했다. 예, 이거 일단 답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관찰사에 대한 그 역할이 되니까 관찰사 지방관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지방관리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내면 되겠죠. 보시면은 간쟁과 봉박, 육조 직계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경제소를 관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지방관들에 관련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죠. 관내 군현하면 요 도보다는 아래 그런 지방 단위가 되겠죠. 관내 군현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성적 평가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관내 그 사또들의 상관이 이런 관찰사, 도지사가 되겠죠. 오늘날도 광역시 도가 있고 그 아래 군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이야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이런 지방자치라는 게 없었죠. 당연히 관찰사가 지방 관리 중에서 제일 높고 그 아래 여러 수령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답이 4번인데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간관으로서 간쟁과 봉박을 담당했다. 이 고려시대 때 대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낭사나 또는 어사대 관원들이 이 대간의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육조직계제 실시로 권한이 약화됐다. 예, 조선의 의결기관 의정부에 대한 설명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 왕과 신하가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뤄 나가야 되는데 태종은 스타일이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예, 육조에서 직접 나한테 올려.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논의하는 기관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돼버리죠. 육조직계제, 태종 그리고 세조가 실시했던 제도였습니다.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됐다. 요거는 그 조선시대 때 향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또 밑에서 이방, 호방, 예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분류가 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찰사, 예, 이 감사들은 지방 수령보다 윗사람이 되겠고 조선시대 때 향리들은 요 아랫사람이 되겠죠. 참고로 고려시대 때 향리들은 이 지방관 못지않은 그런 위세를 부리면서 실질적인 그런 지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조선시대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향리의 권한이 많이 약화되고 수령들 밑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향소의 품관을 감독했다. 유향소, 경제소, 유향소 하면 지방의 그런 지방관보다는 지방인 자치기구의 그 역할을 하던 곳이고, 경제소라고 하면은 이 유향소를 이제 감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부의 고관들이 이 지방의 유향소,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좀 보살피기 위해서 이 유향소랑 연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일을 관장하던 곳이 바로 경제소가 되겠습니다. 중앙 관리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지방관에 대한 이야기 4번입니다. 가에서 다까지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천주교 박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권상현 윤지충 나오죠. 윤지충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조 때 일인데요. 천주교에서 그 세례를 받고 기존의 이 유교에서는 제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사를 폐하고 위패를 불태웠다. 이것 때문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 끝에 그만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정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참고로 이 사람이 정약용의 그 외사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정조는 그래도 천주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관대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고 나니까 순조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했었던 정순왕후가 이 천주교를 상당히 억누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순조 때 초반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신유 박해가 되겠는데요. 이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또 천주교도가 아니었는데도 여기에 같이 몰려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았었는데요.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 다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이들이 다 이때 귀양 가고 죽고 이렇게 됐었죠. 그러다가 한참 뒤로 가서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되죠. 병인 양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 이때는 고종 때 정확히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 예, 정조, 순조, 고종. 예, 그대로 가죠. 가나다. 정답 1번입니다. 호패법을 다시 시행해라. 예. 근데 이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볼까요? 이괄에 난 이후다. 예, 이괄에 난 인조 때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괄하면은 그 인조 반정을 일으킬 때 인조와 그 한 동지였는데 나중에 틀어져가지고 결국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했다. 예, 이거는 고려 태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삼정 이정청 설치했다. 예, 삼정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임술 농민분기가 일어나니까 임시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예, 제대로 활용도 못했습니다. 철종 때 이야기입니다. 신해통공 금난전권을 철폐한 것이었죠. 정조 때 이야기고요. 예, 영정법을 제정했다. 인조가 별로 한 게 없는 남한산성에서 저 터지기만 했었던 임금이었는데 그래도 업적이 있다면은 이 영정법 인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연분구등법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뭐 상상년, 상하년, 뭐 중상년 이렇게 나오는데 아예 그냥 다 하하년으로 해서 제일 싸게 세금 내라 그렇게 해서 영원히 정하자 해서 영정법이었습니다. 인조 때 이야기 정답 4번 되겠고요. 한 필로 줄이는 균형법 예, 영조 때 이야기 되겠죠. 예, 조선시대 때 수많은 그런 농업 서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구황촬료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 뭐 구황작물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게 명종 때 그냥 누가 지었다기보다 그냥 국가에서 직접 지은 겁니다. 금양잠록 여러 가지 이것도 농사에 대한 그 기술을 기록한 건데 성종 때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자, 농사직설. 자, 이거 바로 정답 맞추기가 쉬운데요. 왜냐면 다른 책들 다 몰라도 농사직설 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써있습니다. 정초. 농사직설 정초지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답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산림경제 홍만선이 지은 책이 되겠습니다. 농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살림에 관한 그런 그러니까 산림이 아니고 먹고 사는 그런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임원경제지 이것이 바로 서유구가 쓴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예, 임원경제지 서유구가 쓴 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가 바로 임원경제지가 되겠고요. 이게 마가 4번이랑 연결이 되고 또 여기 강희맹이 순수 농사를 지은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나의 금양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색경을 편찬한 인물. 예, 색경. 앞에 지금 24번에서도 농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농서예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배척됐다. 일단 바로 모를 수도 있는데요. 사문난적 하면은 이렇게 사문난적을 배척당했다. 사문난적 하면은 조금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게 뭔가 사상에서 이단 같아가지고 배척을 당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문난적 이런 사람을 하나 찾으면 되겠는데 볼까요? 쭉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뭐 시현역 이게 달력이고 거중기 이게 정약용 이야기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조의제문 하면은 뭐 조선 중기니까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조선 후기 노론이 나오는데 혼천이 제작했다. 이것도 과학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학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럼 기존의 보수층의 당시 노론이 진짜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자면 꼰대들이었는데 꼰대들이 가만히 둡니까? 어떤 사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면 그 이단이다 하면서 막 예,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상을 제대로 펴기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변록을 저술했기 때문에 노론에 의해서 사문난적으로 배척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대충 보기를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답 5번 맞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세당이라는 학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서삼경이라고 하는데 사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리고 그 이후에 상서, 시경 이런 책들에 대해서 예, 새롭게 해석을 내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변록을 저술했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단화로 찍혔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효명세자가 어디에 입학하는 거다. 자,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보실까요? 대성전 나오고요. 명륜당 나옵니다. 예, 아마 성균관대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아실 거고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예, 이게 어느 에 속해 있는 건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겁니다. 성균관 이야기예요.
자, 찾아볼까요? 전문 강좌인 칠제가 운영됐다. 앞서서 우리가 그 고려에서 이야기했는데 예, 고려의 국자감이 그 사학에 밀리니까 다시 새롭게 그 관악을 진흥하기 위해서 낸 것이었죠. 아까 전에는 보기에 양현고가 나왔는데 여기 칠제도 그 국자감의 진흥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국자감에 대한 이야기고요. 전국에 구목 9년에 하나씩 설립됐다. 이 성균관의 그런 지방 같은 그 지방사 내진 지방청 같은 그 개념으로 이 지방에도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때 향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를 향교로 파견을 해주기도 했었죠. 역시 3번도 향교고요. 4번 생원시나 진사시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됐다. 예, 이것이 바로 성균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균관 그냥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저 입학할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굳이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법고시 있었을 때 그 사법고시 합격하면은 그 다음 사법연수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개념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거에 그런 초기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여기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어, 외어, 여진어 등 그런 외국어 교육을 담당했다. 이건 사역원이라고 해서 외국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처럼 여기 나오는 양반들처럼 이렇게 좋은 자제들이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중인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죠. 자,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놈들이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화친이 한번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썩을 것이다. 지부 복궐 척화의소 이거 말이 어려운데요. 도끼를 들고 와서 차라리 그 저 외놈들과 조약을 맺을 거면은 제 목을 치십시오 하고선 당시에 예, 최익현이 이렇게 상소를 올렸던 겁니다. 실제로 앞에 나가서 그 도끼 들고 가서 시위도 했었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일본이 그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앞서서 대원군 때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프랑스와 미국이 쳐들어왔다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본이 오는데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회담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으로 가면서 이 일본이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려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전원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고선 예, 전국에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화도 조약은 체결이 되죠. 예, 그리고 계속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 양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황준원의 조선 책략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황준원이 조선 책략에서 그랬었죠. 조선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또 일본과 결의를 맺고 또 미국과도 연계해야 된다.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이런 것들을 조선 책략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면서 영남 만인소 예, 경상도에 있는 수많은 유생들이 막 상소를 올리고 바로 이 위정척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다르죠. 요거는 강화도 조약 전이었고 이건 강화도 조약 이후로 계속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나왔던 일이었습니다. 볼까요? 작성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다. 예,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가 수신사로 일본에 가게 되죠. 그 전에는 우리가 문물을 전해주러 통신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본에 있는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해 수신사로 나가는 겁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영국이 거문들을 불법으로 점령한 것은 예, 이 한참 뒤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다 지나고 1885년의 일이었고요.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이거는 이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미양요가 터지게 되죠. 거중조정조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중조정이 그 두 나라가 조약을 맺잖아요. 그럼 서로가 이렇게 조약을 맺는데 제3자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랑 너 A랑 B랑 이렇게 뭐 조약을 맺는데 C가 와서 뭐 C나 뭐 D가 와서 괴롭힌다. 그럼 우리가 서로 같이 가서 도와주기 하는 게 예, 거중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했었냐면은 1882년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미국과도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랬겠죠. 야, 누구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그래놓고선 나중에 이 조약에 의거해서 1905년 을사늑약 때 우리가 미국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 쌩깠습니다. 아주 나쁜 애들입니다. 양원수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겠죠. 병인양요 때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예, 조금 앞에 문제보다 시간이 앞으로 갔습니다. 김상철이 말하기를 뭐 생겐 점포를 벌려놓고 사고 파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강이 엄하지 않아서 쭉쭉 넘어가다가 독점하는 도고의 폐단이 한둘이 아닙니다. 도고 하면은 예, 조선 후기 상업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볼까요? 바로 밑에 내려갑니다. 자, 청요직 통청을 요구하는 서월. 예, 청요직이라고 하면은 이런 고위 관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벼슬의 품계는 낮지만 예,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서울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들이 이런 것들도 신분 차별로 겪는 서울들의 서름이었는데요. 이 정규직 통청을 요구하는 서울이 나오는 거, 예, 조선 후기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한글 소설, 예, 조선 후기 때 한글 소설도 많아졌죠. 동국 문헌비고라고 하면은 그 각종 제도의 연역과 내용을 그 계통으로 묶어서 보기 쉽게 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영조 때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졌었다고 하네요.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지금 조선 후기 때 이야기입니다. 이 전까지는 청요직에 서울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서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었죠. 정조가 또 서울을 많이 아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 힘을 받아서 청요직의 통청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글 소설 군여 잡았고요. 예, 동국 문헌비고 영조 때 일인가 조선 후기죠.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한다. 이거 연포 조선 전기 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삼포를 부산포, 연포, 제포 해서 이렇게 삼포를 열어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삼포 외란이 일어나고 나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중종대가 연포가 예, 폐쇄됩니다. 장시에서 판소리를 구경한다. 예, 판소리 뭐 한글 소설과 더불어서 역시 조선 후기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 조선 전기의 이야기 4번 되겠습니다. 예, 계속 좀 쉬운 1점짜리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창이 어디에서 품위를 했더니, 예, 볼까요? 47곳의 서원 외에는 모두 향시를 중단하고 사액을 철폐하라. 47곳 제외하고 다 서원 철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 흥선대원군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 앞에 나와서 했다? 예, 대원군 합하 이렇게 불렀었는데, 사실 뭐 흥선대원군이 왕이나 다름없었죠, 이 당시에. 자,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위를 건립했다. 흥선대원군 뭐 업적이라고 할까요? 아니, 흥선대원군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척화위였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요거 17대 효종 때 일이고요. 공노비를 해방한 거 23대 순조 때 일이었습니다. 총융청을 설치했다. 아까 전에 조선 5군영 이야기 했는데 제일 처음에 훈련도감이 선조 때 설치됐고 이후에 뭐 총융청, 수어청 예, 이런 게 예, 인조 때 설치가 됩니다. 경국대전 편찬 예, 저기 앞이죠. 조선 7대 세조 때 이야기입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우표입니다. 뭐 당시 화폐당이가 문의해서 이렇다고 했는데 김옥균 등이 주도한 자 바로 나와야겠죠.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때 이 우정국 개국식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우체국이 되겠죠. 우정총국에서 이 연회가 열렸는데 이때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우정국이 다 불타고 우정총국이 폐쇄가 됐죠. 갑신정변이 찾으면 됩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다. 갑오개혁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이거 을미개혁 때 일인데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서 예,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개혁 추진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했다. 이거 일본이 자꾸 우리 내정에 간섭해서 근대화를 시킨다면서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면서 세웠던 것이 교정청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갑오개혁 직전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구본 신참에 입각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구본 신참하면은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이거 나오면은 다 대한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 신참하면은 대한제국 때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청일간 텐진조약 체결의 계기가 됐다. 갑신정변이 끝나고 일본은 자기들이 배신해놓고 우리한테 와서 또 배상을 요구합니다. 아주 파렴치한 놈들입니다. 그게 바로 한성조약 되겠는데요. 한성조약을 맺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예, 텐진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 갑신정변 때 청나라 뭐 일본 양국이 막 군대가 출동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약속을 해둔 것이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